평생을 비서로 일하면서도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아 사회에 기부한 여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인물, 실비아 블룸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평생을 조용히 일하던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에야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평범한 비서가 이런 대단한 자산을 모았고 또 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실비아 블룸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아 블룸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실비아 블룸은 1915년에 태어나 2016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법률사무소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7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은퇴할 때까지 근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60년 이상 지속된 결과 놀라운 자산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고급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소박하게 생활했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들도 그녀가 그토록 큰 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도로 늘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가족들이 그녀의 유산을 알게 되었고 그중 대부분을 공공병원과 장학재단 등에 기부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돈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아 블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생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든 큰 변화입니다. 실비아 블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수익 전문직도 아니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회사 변호사들의 지시대로 주식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저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라면 뭔가 믿을 만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도 소액씩 함께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십 달러, 많아야 몇백 달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투자들이 수십 년간 쌓이고 또 불어나면서 엄청난 자산으로 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30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3,600만 원 정도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붙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1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비아 블룸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찍 시작하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월급이나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서 저축하고 그 돈을 안전한 투자처에 꾸준히 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마음보다는 매일 조금씩 실천해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20대, 30대가 아닌 60대, 70대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소박한 삶의 위대함입니다. 실비아 블룸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모으면서도 단 한 번도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외제차 같은 사치품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점심도 값싼 샌드위치로 해결했으며 같은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삶은 결코 가난해서가 아니라 선택한 절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이 가지면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실비아 블룸처럼 소비보다 절제를 선택하는 삶은 더 깊은 만족감과 자율성을 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비아 블룸처럼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어떤 가치를 따르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습관적인 소비인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눔이 주는 진짜 행복입니다. 실비아 블룸은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브루클린 지역의 공공병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나눔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을 일궈온 자산을 다시 사회로 돌려준다는 의미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했을까? 그 이유는 그녀의 삶의 철학에 있습니다. 실비아 블룸은 자신이 받은 혜택, 특히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부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단지 거액을 기부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실비아 블룸의 기부는 그녀가 일생을 통해 지켜온 원칙, 겸손, 절제, 신념이 하나로 모인 결과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부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백억 원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동시에 생각보다 각박합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아 블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인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나이는 결코 새로운 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비아 블룸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투자하고 절제하며 살았지만 그 삶의 진가는 그녀가 90세가 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평범했더라도 앞으로의 삶은 특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비아 블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비서라는 직업, 누구보다 소박한 생활, 그리고 조용한 성격.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위대함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자녀나 손주들에게 작은 기부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비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사용하는 돈 중에서 10%만이라도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구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거나 지역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아 블룸처럼 거대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진심이 담긴 나눔은 언제나 가치 있는 법입니다. 끝으로 실비아 블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의 진짜 부는 마음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자산보다도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실비아 블룸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작은 습관이 만든 큰 변화. 둘째, 소박한 삶의 위대함. 셋째, 나눔이 주는 진짜 행복. 이 3가지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덜 마시고 그 돈을 저축해 보세요. 새로운 옷 대신 자주 입는 옷을 더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실비아 블룸처럼 평범한 사람도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비아 블룸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방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박정자 씨입니다. 박정자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시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실비아 블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를 시작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 중 10만 원씩을 떼어 저축하기 시작했고 은행의 재무 상담을 받아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박정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저축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매달 돈이 쌓여가는 기쁨에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 일부를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장학기금에 기부하며 실비아 블룸처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졌어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두 번째 사례는 69세의 이영수 씨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특별히 저축이나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실비아 블룸의 기사를 접하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단 한 번도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이 무엇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꼼꼼히 기록하며 소비 습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불필요한 소비 항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고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한 금액을 매달 30만 원씩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저소득층 고용 창출, 노인 복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는 단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내 삶을 바꾸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였던 74세의 김순희 씨입니다.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늘 빠듯한 생활을 했던 그녀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부 같은 건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비아 블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순희 씨는 자신의 집 근처 도서관에서 무료로 재능기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1인 가구 어르신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시간과 마음도 기부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시간은 있었어요. 그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처럼 기부와 나눔은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김순희 씨는 몸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김순희 씨처럼 지금 가진 것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말입니다. 이처럼 실비아 블룸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교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마음가짐, 인간관계,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비아 블룸의 교훈을 실천하는 3단계 전략을 여러분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실천하기 쉽고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점검입니다. 자신의 현재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나는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소비가 나를 위한 것인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의 소비 내역을 한번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검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실천입니다. 실비아 블룸이 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금액부터 저축하거나 기부하거나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설정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5,000원에서 시작해보세요. 이 돈을 일정한 곳에 모으고 그 돈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반복될수록 더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쌓아가는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면 성취감도 생기고 더 많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는 화분처럼 그 성장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더 큰 책임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눔의 확장입니다.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안정감을 사회에 나누는 방향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영수 씨처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거나 김순희 씨처럼 시간을 나누는 것, 또는 박정자 씨처럼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눔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 시간, 정보, 공감, 격려 등도 모두 소중한 나눔의 자산입니다. 2단계에서는 나만 잘 사는 것에서 우리 모두 잘 사는 것으로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실비아 블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 영향은 보이지 않게 이어져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무력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비아 블룸의 삶은 그 질문에 아주 강력한 대답을 줍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거창한 이상이나 명성을 좇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 그리고 작게나마 결심한 변화들이야말로 이 영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마도 지금 마음속에 하나쯤은 떠오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나도 이젠 소비를 좀 줄여봐야겠다. 나도 아이들한테 저축 습관을 알려줘야겠다. 남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봉사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비아 블룸도 처음에는 단지 한 번의 투자, 한 번의 절제가 시작이었겠죠. 그 작은 시작이 쌓이고 쌓여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주 안에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가계부 앱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메모장을 만들어 매일의 지출을 기록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 하루만 해봐도 내가 무심코 쓰는 돈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월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감각을 매달 느끼는 것입니다. 저축 전용 계좌를 만들어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면 어느 순간 쌓이는 금액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눔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반드시 돌고 돌아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실비아 블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보세요. 돈의 가치는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소비와 절제, 기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실비아 블룸은 돈이 아니라 교육, 겸손, 책임, 나눔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실비아 블룸은 조용한 투자와 절약으로 큰 부를 이뤘습니다. 둘째, 소박한 삶이 진짜 부자다. 절제를 실천하며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렸습니다. 셋째, 나눔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이다. 평생을 통해 이룬 자산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며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만 정해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강한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는 실천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응원합니다.